현재 시간 2023년 8월 17일 오후 8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87번째 시간 남매 여름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스트로 이디오님 나와 계시죠? 네, 그다음에 인형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영입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분 또 한 달 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여름 잘 보내고 계시는지 일단 여쭤볼게요. 예, 저는 여름 잘 네. 보내고 있고요. 네. 이제 퇴직하면서 잠깐 휴가를 갔다가 아. 네. 이제 새로운 직장에서 네. 시작했어요. 어떻습니까? 새 직장은? 전반적으로 좋아요. 아직까지는 좋아서 네. 굉장히 어떤 면이 좋아요? 사실 다 좋은 것 같은데 오, 뭐야? 사람도 이직 좋은 것 성공. 같고 아. 그러니까 일도 제 적성에 좀 더 맞는 것 같고 와. 좀 약간 섣부른 판단 아닐까요? 그럴 수 네, 있죠. 나중에. 아직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아직은 섣부릅니다. 네. 야. 항상 좋은 점과 그 나쁜 점이 순서를 좀 바꿔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2주간 타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네. 그러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직 성공. 네. 이직 성공. 인정님은 어떠십니까? 잘 지내시나요? 저는 하는 일이 여름 성수기에 좀 바빠가지고 사실 일에 좀 매진하면서 지낸 여름이었고요. 이제 가을쯤 되면은 한번 어디 놀러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계획하고 계세요? 올해는 그냥 국내 여행을 다닐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네. 올해는 아마 안 될 것 같고 음. 예. 올해는 또 강원도로 가지 않을까. 강원도? 왜 자꾸 강원도로 가는 거지, 나? 강원도가 너무 이제 자주 수도권에서 가깝고 네, 자연이 맞아요. 되게 스케일이 크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강원도가 좋죠. 그리고 제주도 대비 좀 싼 느낌도 있고. 맞아요. 약간 좀 조용한 데 가면은 고즈넉한 느낌이 너무 좋고. 맞아요. 사람 구경 안 하려고 맘먹으면 안 할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부산을 갈 수도 있어서 고민 네. 중입니다. 부산은 여행지로 가는 부산은 어떤 느낌이죠? 그냥 부산은 네. 약간 대도시의 느낌을 같이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일단 그게 너무 좋고. 천안에 비해서 그럴 수 있죠. 저 천안에 안 산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그런가요? 네. 네,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바다가 네. 강원도에서 보는 바다랑은 또 다른 느낌이라 그게 좋아요. 뭐 건물과 이제 어우러져 있는 느낌이라 조금 다르죠. 네, 그 느낌이 되게 좋아서 부산으로 갈 수도 있겠다. 지금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네네. 아니 저도 이렇게 부산을 여행지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가게 되면 이제 태생부터. 부모님의 잔소리도 일단 생각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그런 오, 느낌. 네. 그러니까 막 신기한 게 별로 없어요. 그 약간 신나지도 않고 그냥 진짜요? 편한 느낌이지 새로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부산 되게 넓어가지고 사실 그렇죠. 그 지역에 살아도 다른 곳을 가면은 조금 낯선 장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다대포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다대포 가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다대포가 되게 바다가 그 해운대나 광안리랑 느낌이 달라요. 좀 잔잔하니 좀 뭐랄까? 약간 되게 하여튼 달라요. 하여튼 다대포 안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 가봐. 네, 그 앞에 스타벅스도 되게 큰 거 있고. 네네. 오, 거기 리저브 매장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가봐야겠다. 네, 거기도 있고. 그러니까 바다 백사장이 넓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 길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네. 폭이 길고 좀 차분한 느낌? 파도도 좀 잔잔하게 치고. 오, 완전 제 스타일일 것 같아요. 네네,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이게 상대적으로 쪽이 많이 좀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그런데 이제 서부 경남 쪽도 좋은 곳들이 많아요. 일단 저는 원도심 쪽 재밌는 거 많다고 생각하고 원도심이라고 하면 부산역 근처에 있는 뭐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뭐 이런데 네 그쪽이 뭐랄까 그러니까 부산이 막 개발될 때에 이제 지어진 집들이 막 많아가지고 언덕 위에 집들 막 올라가 있고 이런 있죠. 그런 풍경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좋아하시면은 추천을 또 드리고 싶네요. 또 영도도 좋죠. 뭐 영도도 요새 뭐 핫한 분들이 많이. 네 맞아요. 카페도 많고 거기 다 영도도 언덕에서 안 가봤어요.
아 영도 좋아요. 예, 영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뷰가 좋죠. 네. 오, 음. 송도 가보도록 케이블카도 하겠습니다. 있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산 여행 길잡이. 막상 근데 저도 잘 안 간다는 점. 네. 아, 저 근데 또 하나 또 근데 제가 볼 때는 강원도랑 제주도 사실 국내 여행 가면 네. 강원도, 제주도 안에 부산 뭐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남해안이 좋은데 좋은 거에 비해서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통으로 가기가 좀 애매해서 맞아요. 차로 가려고 해도 한참 가야 되고 그쵸, 맞아요. 그쵸. 비행기로 갈 수도 없고 이래서 근데 거기 해안선들이나 뭐 섬들이나 되게 이쁜 게 많은데 그 저도- 가치에 비해서 조금 맞아요. 거제를 한번 가고 싶어. 네, 거제 좋죠. 일단 네. 거제 음. 생각해 보려고. 그 거가대교까지 해가지고 네. 하면은 또 재미가 있죠. 예. 네. 갑자기 또 이러다가 부산 여행지 얘기로 또 빠졌는데 그러네요. 저는 정작 나의 휴가는 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지냈어요, 빌버님은? 너무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방송하느라. 아니요 그냥 안 할 때는 누워 있어요. 네. 환자세요? 예, 그 요새 그 뭐죠 판다들 요새 핫하잖아요. 네네. 푸바오, 네, 네. 푸바오, 러바오, 아이바오 뭐그 네네. 빌바오. 거의 예. 그 뭐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판다랑 생활 패턴이 똑같습니다. 아. 이름이 비슷하네. 그러네. 먹고 푸바오, 자고 약간 누워 있고 네. 돌림자네. 네 체형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아. 고민인데 하여튼 뭐 비슷합니다. 네 판다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또 편안해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나에게도 사육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네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아니, 좋아요. 네 그걸 보니까 영상 보니까 그 먹기 좋게 대나무 잘라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정도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누구 양육을 해야 될 네. 분이 양육을 아. 당하시겠다요? 아 그렇죠. 근데 본인도 양육 안 하잖아요. 파이팅 그렇죠. 하시고. 아 근데 이것도 딴 얘기인데 네. 요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야? 나는 전업 자녀를 하고 싶다. 아. 그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머. 아. 전업 아, 그래요? 자녀라. 네. 잔소리도 들어야 될 텐데 그거는 또 그거에 듣겠다는 감수해야죠. 아. 아. 뭐 그런 식으로 하면 한 5세 미만 정도 자녀면은 뭐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뭐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런 거는 너무 또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면에서 상당히 퇴행 같아서 이렇게 좀 씁쓸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 뭐 판다 영상 보니까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그쵸. 평화롭죠. 귀여워. 네. 그 새로 어, 이사 가신 네. 동네가 조용하죠. 아 매우 조용합니다. 네. 네. 살기 좋겠다. 설계 좋아요. 맞아요. 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도로라니까요. 도로가 너무 편해. 그러니까 차가 금방 빠져요. 막혀. 근데 서울은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도로도 안 좋고 좁고 막 이러니까 운전하기도 어렵고 맞아. 그런 부분에서 뭐그 얘기 하려면 또 한참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동네가 평지가 많아서 일이 좀 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영화 얘기할까요 이제? 네. 네. 아, 근데 영화 정보는 보니까 인형님이 준비를 또 열심히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코너는 좀 진행을 넘겨봐도 되겠습니까? 아, 정말요? 네. 그... 한때 또 진행 천재 소리 듣고 이랬었잖아요. 그죠?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아마 7년 전인가? 나 못해. 아, 그 능력 어디 안 갔죠? 아, 그럼요. 너무 부담스럽다. 재능은 사라지지 않죠. 그쵸. 네, 네. 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일단 이 남매의 여름밤이라는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에 개봉한 영화이고요. 이제 남매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여름방학 동안 아빠랑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게 된 한 남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 위기에 처한 고모까지 모이면서 가족들이 자주 모이지 않던 가족들이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좀 지내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영화이고요. 이제 감독님 소개를 간략하게 해보자면 이거 좀 궁금해서 제가 찾아봐가지고 적은 거거든요. 1990년생 좀 젊은 감독님이시고 젊다 진짜. 그렇죠, 젊으시죠. 네네. 사진 찾아보면 되게 앳돼 보이세요. 아, 더. 그래요? 네. 그리고 남매의 여름밤이
이 감독님의 첫 장편 데뷔작이자 대학원 졸업 작품이래요. 어허. 대단하죠, 너무. 네. 그래서 대학원 재학 중에 단편 영화 그 두 개 작품을 또 연출을 하셨는데 이 남매의 여름밤이 첫 장편 데뷔작이었고 이 작품으로 사실 국내랑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상도 수상하시고 호평을 좀 받으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하셨죠. 근데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감독님 본인은 이 영화를 찍고서 막상 영화제에 출품을 할 수 있을지 개봉할 수 있을지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대요. 뭐 왜요? 잘 만들었는데 자신감이 좀 없었네요. 그때는. 네, 그냥 어쨌든 만들어 놓고도 빛을 보지 못하는 영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영화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개봉 이후에 평가가 너무 좋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영화가 좀 멀리 나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원래는 이사였대요. 이사. 첫 장면에 이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영화가. 그쵸. 예. 처음에 이제 그 남매가 반지하 방에서 이사를 하는 것부터 나오는데 원래 이사였는데 영화를 찍으면서 관객들이 영화 속의 남매들한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남매의 여름밤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 찍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좀 사실적인 분위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허구처럼 보일까봐 좀 두려움이 컸대요. 근데 봤을 때는 감독님의 바람이 정말 잘 녹아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도 이 남매 여름밤 영화는 진작품 때문에 보다 재밌어 좋은 그쵸. 좋은 평을 받을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빌바오님은? 저는 한 번 봤었던 거였는데 두 번째 봤거든요. 근데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극적인 영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자극적이지 않고 그냥 편하게 정말 맞아요. 약간 여름방학 때 놀러 가서 누워 있는 느낌으로 본 것 같아. 예, 예. 너무 좋았어요. 그 로케이션이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양옥집. 네, 예, 예. 요거 이제 저희 배우들 잠깐 소개할 건데 그 네. 전에 잠깐 이 양옥집에 대해서 비하인드 살짝 말씀드리면 네. 이 영화 속 분위기에 사실 팔할이 저는 이 양옥집 때문에 네. 좀 조성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실 집이 주인공 같아요. 저한테는 그쵸, 그쵸.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 양옥집을 찾으려고 제작진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 네. 그 구옥이 많이 있는 동인천 쪽에서 이 집을 네. 찾고서 집주인 부부를 되게 오랜 시간 설득을 하셨대요. 실제로 여기 살고 계신 분들도 여기 50년 동안 살면서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네. 그 부부만 생활하시는 그 생활하시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속에 보면은 이 집에 아주 오래 있는 것 같은 소품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따로 준비하신 소품이 아니고 정말 그 집에 있는 그런 인테리어 그대로 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생활감이 묻어있는.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인 분위기가 많이 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옛날 주택 진짜 저 오랜만에 봐서 그렇죠. 되게 좋더라고요. 저 어릴 때 외삼촌이 요런 집에 사셔가지고 오. 네, 한 10살 그 무렵에 많이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추억이 좀 생각나서 좋더라고요. 오. 네. 근데 이런 집을 위치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또 진짜. 지도 보는 거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 역시. 네, 인천 미추홀구 숭이 4동. 이거 집 주소 말해도 돼? 그러니까. 근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영화 안 속에 왜 도로명 주소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설마 이거 그대로인가 해서 검색해보니까 그 거리비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똑같아요. 거기 맞아. 무서운데. 네. 근데 네. 찾아가는 사람은 없겠죠? 그쵸. 저는 한번 지나가 보고 싶은데 8월의 크리스마스에 초원 사진관 가보는 느낌으로. 근데 지금은 지도 찾아보니까 인천광역시 교육개발연구원으로 돼 있어요. 바뀌었나? 그러니까 그 집을 다 판매를 하신 건가? 그러니까 그 옆집을 그냥 주택인데 뭐 인천시에서 매각해서 뭘 하나 봐요. 근데 그 원래 영화 촬영지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매입한 그 집의 옆집인데 근데 거리비 보니까 똑같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번, 동네가 확실히 보니까 거의 이제 빌라도 잘 없고, 그러니까 아. 정말 옛날에 지어놓은 70년대, 80년대 지어놓은 그런 거. 주택가 네네. 군요. 예. 그러니까 원래 빌라도 옛날에 주택 있던데 허물고 빌라를 올린 거라서 이게 진짜 오래된 건물이라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게요. 저도 집이 너무 좋았고 저 그런 집에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뭔가 영화를 보는데 더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집 되게 뭔가 분위기가 좋고 네. 그랬고 일단 이제 배우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이 배우분들 이야기하면서 캐릭터 이야기를 좀 잠깐씩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어린 남매와 그리고 큰 성인 남매가 사실 주축이잖아요.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맞아요. 네. 일단 큰 남매의 오빠, 그 어린 남매의 아빠인 박흥주 배우가 연기한 아빠 역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양흥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박흥주 배우님이라고 네. 썼네요. 네. 네, 양흥주 배우님. 이분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영화 속에서 사실 조금 염치가 없는 캐릭터로 그려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래 성격이 좀 뻔뻔하기보다는 이사를 가야 되는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짝퉁 신발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환경적인 요인이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염치가 없어진 이유가. 네, 그래서 뭐 영화 속에서 고모도 얘기하지만 넉살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캐릭터들이 좀 잘 드러나는 연기를 해주시지 않았나 싶은데 맞아요. 어떠셨어요? 두 분 캐릭터, 아빠 캐릭터? 그 감독이 그린 그 아빠를 정확하게 그린 연기하신 것 같고 뭐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면 보면서 이게 아빠가 물론 자상한 아빠의 모습은 좀 뭐 굉장히 생활력도 없고 뭔가 벨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아빠잖아요. 모르겠어. 이 남매 그 딸과 아들 힘들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 저는 이 캐릭터 그 밉지 않던데 그렇게. 왜냐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사업 여러 개 하시다가 그쵸. 조금 힘들고 이런 분들이 뭐 본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분도 분명 있을 거고 친척 중에 이런 삼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 맞아, 좀 같거든요. 낯설지 않았어요. 네, 저는 친척 중에 한 분이 생각났어요.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뭔가 그 사업하시는 분의 특유의 파이팅 같은 거 좀 있거든요. 네. 당장 돈이 없어도 돈은 언젠간 또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왜냐하면 돈을 또 벌어본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내 처지에 대해서 변명을 주로 하지만 언젠가는 또 큰 돈을 벌려면 또 벌 수 있고 또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또 잘 안 되고 뭐 이런 분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현실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캐릭터여서 네, 저는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좀 현실적인 느낌이 많이 났고 윤단비 감독은 캐스팅 비화를 보니까 이 배우가 좀 가부장적이지 않은 아빠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캐스팅했다. 그리고 아들 역할인 동주의 이미지랑 좀 비슷해서 캐스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먼저 섭외된 거군요. 그러면. 그 어떤 선후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 보면은 네.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닮았어요. 둘이. 네. 그렇죠. 약간 네. 비슷하고 조금 성격도 그 뭐 좋게 말하자면 넉살 좋고 이런 면들이 닮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지도 장난기? 그렇고. 네. 장난기. 맞아. 그 할아버지도 약간 장난기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그렇지. 그쵸. 왠지 젊었을 때는 장난 좀 치고 이랬을 것 같은 그런 에피소드도 얘기하는 장면도 있고. 맞아요. 이 양흥주 배우는 사실 저는 이분의 어떤 출연 작품을 본 적은 없는데 본인이 말하기로는 이 작품에서 남매의 여름밤에서 처음으로 정상적인 아빠 역할을 맡게 돼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전 작품들에서 어떤 캐릭터를 연기를 하셨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나쁜 아빠들이 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그쵸. 거 하셨나 보다. 이분이 나오신 작품 보신 분은 없으시죠? 저는 이 작품 왠지 이렇게 봤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죄송하게 본 작품은 없는데 네. 뭔가 낯이 익더라고요, 이상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생활감이 있는 배우셔갖고
네. 네. 그, 당장 그래서- 뭔가 에어컨 수리 부르면은 왠지 이 배우님 닮은 분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낯설지 않은 느낌. 예, 예. 그래서 아마 캐스팅을 하신 것 같고, 고모 역할에 대해서 잠깐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고모는 또 약간 저는 철없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집안에 있는 거 알면서도 막 큰 소리로 밖에서 싸우고, 그리고 옥주한테 중간에 술 취해가지고 맥주 한번 마셔볼래? 막 이렇게 권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살짝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아, 어떻게 보면 권위적이지는 않은 좋은 고모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본인의 아빠를 요양원에 모시고 집을 좀 처분하고 싶다. 마음을 드러냈을 때는 약간 계산적인 면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고모는? 고모가 오히려 저는 좀 낯이 익었고 저한테는 흔한 이미지. 네, 음. 제가 어렸을 중에 이런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뭐 말씀하신 철이 없다라고 느껴진 부분들이 있어요. 음. 제가 기억에 남는 아빠랑 고모가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근데 그러면 고모가 자기는 애가 없어서 다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딸이 듣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되게 현실감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경험이 저도 음. 있었. 음. 그런 되게 이분 출연하셨던 작품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분의 작품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너무 현실감 있게 연기를 하셔서 그런지 어디서 한 번쯤은 본 것 같은 그런 어른의 이미지가 느껴져서 좀 익숙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도. 저는 박현영 배우님만 얼굴이 다른 배우 근데 진짜 필모그래피가 많으시네요. 네, 단편, 뭐, 조연, 주연으로 출연한 작품들이 많으시고, 사실 큰 작품들도 많은데 그 작품 속에서는 단역이나 뭐 조연으로 나오셔가지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분명히 매력이 있는 분 같아요. 근데 네, 네. 아까 양흥주 배우님이랑 비슷하게 뭔가 친한 어른 중에 한 분 정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네. 진짜 감독님이 우리 캐스팅을 고모가 잘하셨네. 예,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맥주 마셔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담배도 네. 태우시고 이런 게 글쎄요, 뭐 철 없기보다는 그냥 장난스럽게 하는 분이 많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맞아요. 친척 그런 어른들이 면도. 주로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저도 중학생 때 맥주 먹은 게 아마 어떤 삼촌이 시켜서 먹은 것 같은데 또 뭐, 맞아요. 그런 그렇네. 경우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사실 좀 편하게 그렇죠. 약간 애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이었던 것도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마 잠깐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아, 거고 아마 이제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면은 잔소리도 하고 하시겠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옥주로 넘어가 볼게요. 옥주와 동주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니까 사실 옥주가 이 영화의 사실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 그 비주얼부터가 너무 캐스팅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속을 알 수 없는 표정, 되게 무표정하거나 좀 뾰로통한 사춘기 소녀의 표정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잘 어울렸고, 막 쌍꺼풀 수술도 하고 싶고, 할아버지 집에 얹혀 지내게 된 게 좀 불편하고, 그리고 엄마가 마냥 밉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잘 드러낸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옥주 캐릭터? 진짜 반에 이런 애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맞아. 본 것 같은 느낌? 그냥 모든 캐릭터들이 다 내가 어렸을 적에 한 번쯤 봤을 것 같은 인물들이에요. 맞아요. 음.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신기한 게 이 감독 어떻게 일상의 모습들을 화면에 그대로 담았지? 또 신기할 정도로 너무 그대로 잘 옮겨 놓은 것 같아요. 캐릭터나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맞아요. 뭔가 이거를 했겠지만 연출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찍은 것 같은 어떤 사실감이 느껴져서 그게 맞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옥주 연기한 최정훈 배우가 되게 앳돼 보이는데 이 영화를 개봉했던 2020년에 갓 20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한 23, 24 정도 됐는데 저 영화 속에서 한 중학생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앳된 얼굴이구나 이런 근데 생각. 뭐 이런 경우는 많죠. 저기 음, 이민수정 배우가 장화홍련 찍을 때 25살이었는데 그쵸 그쵸. 근데 맞아요. 거기서 10대로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네, 뭐 이런 경우는 뭐 자주 있는 것 같은데 인상이 너무 이제 순하게 생겨가지고 맞아요. 그 어린 역할이 잘 맞았던 것 같아. 맞아요. 이 남매의 여름밤 찍기 전에 네. 빛나는 물체 따라가기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네. 감독이 이 영화의 스틸컷만 보고 옥주 역할에 거의 캐스팅을 확정한 상태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옥주의 이미지와 완전히 좀 부합하는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근함이 확실히 무기인 얼굴인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속을 좀 알 수 없는 그런 표정을 가진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동생 역할인 동주의 캐릭터는 또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진짜 동주 같은 친구들은 한 반에 4-5명씩 있어요. 남자애들. 초등학생. 네, 4-5명씩 있어요. 그렇죠. 옥주가 한 명 정도 있을 만한 친구면은 동주는 한 3-4명 정도. 진짜. 이런 애들이 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에 막 장난치고 약간 귀엽게 장난치고 이러다가 혼나고 뭐 이런 애들. 그렇죠. 저희 이 남매 여름밤의 어떤 남매 여름밤이 주는 되게 귀엽고 좀 몽글몽글한 분위기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위기를 준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동주였다고 생각해요. 너무 해맑고 막 중간중간 막 그냥 졸려하고 솔직하고 순수하고 이런 동주 캐릭터 덕분에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어떠셨어요, 두 분은? 사실상 인간 푸바오 같은 느낌이죠. 네. 또 푸바오. 푸바오 같은 어떤 천진난만함. 아니 자기 얘기할 땐 누워 있어서 푸바오라고 하더니만. 아 푸바오 푸바오 나무 올라가는 거 못 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나무 올라가는 게 장난 아니야.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동주가 맞아요. 정말로. 동주 때문에 영화 보면서 계속 많이 웃었는데 네. 실제로 영화 속에서 동주가 자주 졸잖아요. 네. 조는데 오디션 보러 갔을 때도 졸았대요. 그래서 너무 잠이 와가지고 꾸벅꾸벅 조니까 감독님이 오디션 순서를 바꿔주고 잠깐 잠을 자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션장 구석에서 자다가 이제 깨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오디션을 봐서 자기는 오디션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합격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했다고 그런 비하인드를 또 들려주더라고요. 저는 아마- 진짜 말씀하세요. 그런 어떤 숨김없는 순수한 모습을 보고 캐스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동주의 연기도 모든 캐릭터들의 연기가 너무 감독이 어떻게 연기 지도를 했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냥 근데 특별히 지도하지 않아도 그냥 요 정도 이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했을 때 잘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왜냐면 그냥 생활인들의 캐릭터라서 다들 그 나이에 그런 겪을 만한 경험들을 하고 말하고 뭐 행동하는 그런 캐릭터들이잖아요. 사실 뭐 특별함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나는- 사람들의 역할이어서.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게 어른들은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아이들은 이제 연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순간 네. 연기를 하게 되면 좀 어색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아이처럼 보이려고 해도. 네. 네. 근데 이 작품 속에서는 진짜 이디오님 말처럼 그냥 사실적인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에 저도 감독님이 어떻게 분위기를 좀 조성했을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기는 뭔가 감독이 요구한 게 없을 때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슨 테이크도 여러 번 안 갔을 것 같아. 테이크도 여러 번 가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오케이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과연 연출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진짜 궁금했어요. 근데 디렉션이 필요한 정도의 역할은 그냥 거기 옥주 정도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은데요. 옥주가 제일 좀 복잡 미묘한 연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 뭐 장례식장에서일 때나 아니면 짝퉁 팔다가 경찰서 갔을 때나 남자친구한테 신발 뺏고 다시 가져올 때나 이럴 맞아요. 때 그런 거는 사실 좀 이제 부끄러움을 좀 표현해야 되는 연기인데 그런 게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합니다. 누가 감독님한테 한번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음, 그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 아무튼 캐릭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제 다시 빌바오님이 진행을 좀 해주세요. 너무 어렵네요. 네, 또 진행 안 하니까 긴장감이 확 떨어져가지고 후보 좋은데요, 이게? 진행 안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간만에 좀 느껴봤어요. 네. 하여튼, 배우 소개 잘 들었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재밌게 본 장면은 뭔지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이렇게 오랜만에 이런 잔잔한 영화를 써가지고 개인자 배우들의 사실적인 또 이게 약간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인간극장을 보는 듯한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감독님도 그런 사실적인 연출을 의도하신 그 말 그대로 다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느껴진 잔잔한 감동도 저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남매의 여름밤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되게 밋밋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기는 한데. 근데 여운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봤을 때, 아, 이 영화가 진짜 좋은 영화구나라는 거를 좀 강하게 그때는 다시 또 느끼게 됐고, 그러니까 영화 보면은 좀 자극적인 영화들 많잖아요. 상상력도 자극하고 이런 영화들 많은데, 남매의 여름밤은 우리 일상 한 부분을 좀 떼어내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진짜 다큐 같은 현실 같은 영화이고, 제가 느낀 거는 좀 보편적인 감정을 끌어내는 영화인 동시에 반면에 또 아주 개인적인 기억들을 건드리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영화를 되게 평화로운 영화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우울해서 보기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자기 기억들을 또 마주할 수 있었던 영화여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게요. 네, 요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영화 속에 담긴 그 여름이라는 계절감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기교 없고 좀 담백한 일상성이 이 영화의 아주 큰 강점이고 또 정체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이 나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도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음, 다들 어린 시절에 아프고 힘든 추억, 뭐 경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의 성장통은 다들 있으니까. 네, 그쵸. 그걸 좀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 옥주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영화 같은데, 나도 옥주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의 나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았고, 또 공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너무 더운 그 열대화가 돼가는 여름 말고, 저희가 어린 시절에 90년대쯤의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 영화의 배경이 90년대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영화에서 묘사하는 느낌이나 감성은 사실 약간 90년대 느낌이잖아요. 애들이 맞아요. 타고 다니는 자전거나 이런 걸 볼 때 맞아, 주택 맞아. 주택 같은 것도 사실 좀 그렇고, 사실 요새 저런 주택에 사는 사람 정말 없을 거예요. 아마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되게 적을 거고, 구경하기도 힘든. 근데 그 주택이 주는 그 뭔가의 판타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잘 구경하기 힘든 그 구멍가게 같은 거. 또 사실은 요새는 다 편의점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또 그런 가게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걸 또 건드리기도 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너무 더운 여름밤은 사실 낭만이 없는데, 근데 살짝 더운 여름밤은 그쵸. 낭만이 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걸 잘 건드린 것 같긴 합니다. 공감합니다. 네네. 제가 또 진행로를 하고 있다는 걸 또 까먹었어요. 네. 왜요? 하셔도 되죠. 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네, 하여튼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이제 집 얘기를 제가 해서 그런데 음. 집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저는 이게 집 자체 때문에 이 이야기가 사실 조금 나의 현실과 좀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공간 때문에 약간 판타지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 사실은 요즘엔 아파트일 텐데, 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확률적으로? 음, 왜냐면 어르신분도 요새는 아파트 사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근데 이런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나의 현실과 조금 거리를 두고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현실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영화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집 때문에 그래도 약간 한 칸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어서 조금 마음 아픈 부분이 나오면은 조금 덜 마음 아팠던 거 마음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추억 훈훈한 장면들은 또 재밌게 볼 수 있고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공간 때문에 그 잊고 있었던 어떤 옛날 시간들을 확 다시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형님은 물론 요런 집에 살아보셔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건 아닌데 아. 뭐 그런 양옥집은 아니었는데 음. 어쨌든 할아버지 집에 어떤 시간의 때가 묻은 소품들이 있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같은 모습은 아니어도 내가 어릴 적에 같이 뭐 이렇게 시간을 자주 보냈던 할머니 집이 생각이 난다거나 아, 네, 네, 네. 그렇게 투영하게 되더라고요. 또 아, 빌바오님이 말한 어떤 거리감이라는 건 저한테는 시간의 거리감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잊고 있었던 기억이 영화를 보면서 아, 맞다. 이때 좋았지. 근데 맞다. 저렇게 좀 슬펐었던 때도 있었는데 또 조금 힘들었던 때도 있었는데 내가 평소에 기억하지 못했던 어떤 추억의 틈새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자극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간이. 그래서 더 좋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 외가가 이런 양옥집이었는데 음. 외가에서 살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런 2층 집에서 뛰어놀고 했던 기억이 나서 그 시간의 거리감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는데 뭐 그 기억이 완벽하진 않으니까 약간 상상이 곁들여진 그 추억, 네. 그 추억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추억 중에 뭐 하나만 좀 얘기해 볼까요? 뭐 기억에 남는 거? 근데 저희 외가 댁에도 2층에 네. 저기 재봉틀이 있었거든요. 오. 완전 비슷한데? 그게 아, 2층에 그 집 있었는지 손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집 손자네. 네. 이것도 기억해봐요. 정확하진 않은데 2층에 있었는지 어디에 미추홀구가 있었는지 외가 맞네. 모르겠지만 인천. 네. 수율이었어요. 외가는. 수혜리군요. 네. 그런 2층 집 그리고 나무로 된 벽, 재봉틀 네. 이런 이미지들이 네. 영화에서 그대로 나오니까 좀 네. 신기했죠. 저는 의외로 음. 그 할머니 집에서 모기장 켜고 잔 기억이 갑자기 확 나면서 아, 맞아, 저랬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전혀 다른 집이거든요. 저희 할머니네도 단독주택이긴 하지만 그런 양옥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기장을 켠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상하게 2층에서 남매들 싸울 때 나도 할머니네 집에서 싸웠는데 막 이런 생각 들고 맞아. 약간 특이한 그냥 잊고 있었던 추억 속으로 순간순간 좀 빠져들게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모기장에 대한 추억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기장 요새는 잘 안 쓰는데 저 어릴 때 집에 있었거든요, 모기장. 그렇죠. 옛날에는 되게 네. 많이 했었는데. 네. 저는 그 모기장 모기장을 그 모기장 그 위에다가 테니스 공을 올릴 수 있어요. 맞아, 맞아. 테니스 공 올려가지고 그냥 형이랑 그거 갖고 탁구 비슷하게 뭐 테니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땀 뻘뻘 흘리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모기장이 되게 여름밤을 좀 상징하는 소품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모기장에 또 저도, 감성이 있죠. 네. 그게 좋았어요. 그 원터치 그 모기장 말고, 그렇게 딱 걸어가지고 하는 벽에다 거는 모기장을, 거. 네. 네. 그래서 그래 되게 좀 추억이 생각이 났던 것 그리고 같아요. 밑단에 추가 날린 거, 쇠로. 추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재밌게 봤던 거는 그 이불 밑으로 모기장 말아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디테일, 그런 거 네, 그 어떻게, 고모가 그런 거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디테일. 대단해. 네. 진짜 추억이에요, 추억.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 80년대생이니까 어릴 때가 90년대 뭐 이러니까 공감하는 바가 있을 텐데 지금의 20대 분들은 이런 추억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또 이제 네. 그 90년대생 버전의 남매 여름밤이 또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그쵸. 뭐 아파트 단지에서 느낄 수 있는
나름의 감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하니까.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영화가 약간 나이브하니까 저도 약간 좀 나른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느낌이 싫지 않아요. 아, 저 좋은데요? 네, 저도. 아, 어제 녹음한 방송이 너무 텐션을 높게 해가지고 지금 약간 좀 졸린 느낌인데, 그런 추억이 사실 근데 좀 슬픈 추억도 아마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옥주처럼. 이 영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약간 뭐 이 비유가 맞을진 모르겠는데, 네. 제가 콩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약간 콩밥 먹듯이 쌀 먹다가 중간중간에 콩 나오는 것처럼 네. 되게 좋은 기억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 네. 맞다. 되게 좀 그때 내가 잊고 있었던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라는 어떤 콩을 마주하는 것 같은 아, 그렇죠. 그런 게 그런, 있을 것 같아. 예, 그런 불편함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뭐 아, 그게 싫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옥주가 이제 뭔가 사고 싶은 게 있고 뭐 하지만 집이 어려운 게 눈에 보이는 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좀 기억이 나긴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나도 나이키 운동화를 갖고 싶은데 나이키 운동화를 사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친구들은 뭐 졸라서 사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약간 마음속으로 조금 삭히는 느낌? 근데 그게 그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른이니까 뭐 돈 없으니까 뭐 참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별 마음에 상처가 안 되는데 근데 그 나이 때는 참는 거는 가능한데 마음의 상처로도 되긴 한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그러니까요. 별일 아닌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그때 그 나이에는 상처로 느꼈던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뭐 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 그쵸. 들어요. 네. 뭔가 그런 좀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 뭔가 나도 저런 거 사고 싶은데 랄지 어디 막 맞아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이런 거. 근데 친구들 앞에서는 당당한 척 막 하고 그런 거. 나만 그랬나? 다들 뭐 잘 사셨나 보다. 아니에요. 아니, 저도 그랬어요. 네. 나는 더 뭔가 네. 상처가 되고 하는 기억도. 그래요? 네. 얘기하긴 조금 찝찝합니까? 얘기하면? 너무 아니요, TMI인데. 그게 너무 TMI라서. 저도 비슷한 그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잠깐 집이 어려웠을 때 그런 뭐 운동화나 이런 것들 내가 사고 싶은 거는 많지만 그걸 다 살 수는 없고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부모님이 조금 그쵸. 난처해할 모습을 보는 게 또 싫어가지고 그게 또 짜증났던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옥주가 되게 잘 표현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은 다 동생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그쵸. 동생 놈들이 철딱서니 없이 부모님 막 힘들게 하는 발언 막 할 때 좀 짜증나고 이런 경험 있지 않을까요? 동생 저는 뭐 동생이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동주 보면서 동생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저 옥주랑 동주 정도 터울의 남동생이 있거든요. 6살 네.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네. 어릴 때 왜 그렇게 많이 싸웠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6살 차이면 잘 안 싸우지 않나요, 그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네. 싸워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동생한테 짜증을 되게 많이 냈어요, 어릴 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잘해준 게 생각이 안 나고. 네. 왜냐면은 동주처럼 어. 맨날 누나를 찾았거든요, 동생이. 네.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그쵸. 누나를 너무 찾으니까. 귀찮지. 네, 부모님이 또 맞벌이셔가지고 제가 동생을 또 챙겨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짜증이 났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문득문득 그때 생각을 하면 내가 그 어린애한테 왜 그랬을까 이런 죄책감도 들면서 동주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추억도 또 생각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마냥 귀여운데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애기였을까.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형은 나한테 어떤 좋은 추억을 줬나 한번 떠올려 봤는데 있었나요? 잘 없더라고요. 그냥 뭐 그래서 그냥 같이 축구할 때나 좀 재밌었고. 아니 본인은 딱히 막- 형한테 좋은 추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 주고받는 것 같아요. 네. 어유 뭐야. 네. 같이 축구할 때 멤버 모집하는 정도의 사이였다고 할까? 네.
아까 아, 뭐 그래도 저 뭐. 탁구도 치고 했다면서요. 아, 그것 때는 그러니까 놀이메이트지. 뭐 이렇게 뭐 정을 주고 막 또. 그게 또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아. 그럼 싸우죠 그러면. 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갑자기 추억이 확 떠오른다 또. 그러니까 컴퓨터 가지고 많이 싸웠죠. 그러니까 네. 엄청 싸웠는데 그쵸. 진짜. 그러니까요. 네,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하여튼 뭐 추억 공유 좀 해봤고, 이 이야기가 구조가 이제 옥주와 동주 남매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빠와 고모, 그러니까 병기와 미정 남매 두 남매가 서로 뭐 서로를 결국에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해가는 과정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계기가 이제 할아버지의 장례식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구조가? 뭐 남매의 여름밤이 그 어린 남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네. 성인 남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좀 그 두 사람 보면서 두 사람은 어릴 때 어떤 관계였을까 좀 궁금했어요. 옥주랑 동주처럼 그렇게 네. 티격태격 했을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서로 이혼이라는 이렇게 각자의 가정사를 가지고서 네. 또 서로 어느 부분에서는 좀 의지하게 되고 이런 관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옥주와 동주는 크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고 좀 신기했어요. 그 뭔가 두 남매가 서로의 과거이자 또 미래인 것 같기도 해서 되게 좀 재밌었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나이 차도 약간 비슷하게 네. 설정된 것 같지 않으세요? 옥주와 약간 동주의 나이 차도. 네, 의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병기가 그 미정보다는 뭔가 또래처럼 보이진 않고 네. 최소한 6살, 7살 정도 차이나 보이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결국엔 이 두 남매의 그 서로가 과거와 미래의 역할을 하는 걸로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의 그러니까 병기와 미정의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를 좀 궁금해 보게 만들어 주는 역할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옥주와 동주가 나이를 먹으면 이제 아빠와 고모처럼 될까 이런 걸 또 궁금해하게 만드는 좋은 장치였던 것 같아.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네. 이 이야기 구조가 네. 저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영화라고 신선하다. 네, 굉장히 신선했고 그 이유는 이 이야기에서 중심이 되는 사건이 없다고 맞아요. 근데 할아버지의 죽음이 좀 중요한 사건 아닌가요? 그래도 할아버지의 죽음은 그저 마지막에 발생한 이야기 전체에서 그냥 시간 마지막에 순서로 정도로. 나왔었던 정도. 그래서 저는 이 감독님 처음과 끝은 그렇게 시작은 제가 네. 이사를 네. 마지막 장 두고 네. 그 사이에 이야기를 채우는 네. 그 사이에 들어가는 단편적인 사건들이 그런 것들 보면서 마치 저는 뭐 아까는 인간극장이라고 무슨 옴니버스 영화를 그 작은 개연성이 없이 일어나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신기한 건 개연성 없이 일어나는데 네. 그 사소하게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사건과 사건 맞물려 있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영리한 분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고 시나리오가 그냥 이렇게 힘 내려놓고 툭툭 쓴 것 같아도 그 연결이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팔려고 가져온 짝퉁 운동화로 보여주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뭐죠? 아빠가 그 짝퉁 운동화를 구하고 그걸 팔러 다니는 모습이나 아니면 원단을 사러 갔을 때 그 짝퉁 운동화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 역할이 병기의 상황을 그 운동화로 또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 아버지의 좀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이 이제 또 이 옥주한테도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운동화로 잘 표현해 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보면은 뭔가 따로 떨어져 있는 에피소드 같지만 그 맞아요. 병기가 그 원단을 구하러 가는 것과 옥주가 그 중고거래 하다가 잡히는 그것도 다른 떨어져 있는 에피소드 같지만 결국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에서 그러니까 병주의 경제적인 힘듦에서 출발하는 얘기니까 그거를 이제 짝퉁 운동화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네. 맞아요. 저도 이디오님 이야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게, 뭐, 사실 할아버지의 죽음을
연출을 만약에 극적으로 한다면 더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영화의 시작과 끝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막 만남도 있고 이별도 있고 막 죽음도 있고 그냥 하나의 어떤 사건을 막 극대화시키지 않고 그냥 모든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좀 덤덤하게 순리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이야기 같다. 맞아요. 그래서 더 현실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보통 영화라면은 뭐 어떤 발단이 있을 텐데 갑자기 막 할아버지 뭐 갑자기 쓰러져서 어디 갔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네네. 근데 사실 우리 현실에서도 그런 일 갑자기 그렇죠.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일어나. 네. 그렇죠. 네. 어르신들 갑자기 쓰러지는 어.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아 되게 공감도 많이 가고 저도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막 치매 증상을 보이시고 했을 때 영화 속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좀 되게 확 몰입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이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관망할 수 있게 만드는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신기한 이렇게 새로운 플롯이 불구하고 네. 영화를 보는데 뭔가 낯설지가 않고 몰입하게 되는 게 맞아.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뭐 딱히 사건 때문은 아니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신기한 영화예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네. 아,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할아버지와 집이 결국에는 강하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네 명의 가족이 할아버지 집으로 모이는 거고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 집은 팔리고 가족들도 다시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집이 또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집 때문에 병기와 미정도 어렸을 때 살던 이 집에 다시 들어와서 예전의 관계를 좀 회복하는 것 같고 어린 시절에 느꼈던 우애 같은 거를 그때서야 좀 회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약간 뜨문뜨문 연락하는 관계였던 것처럼 좀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대사들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 작년 집, 추석에 네. 만났나? 막 아, 이러면서. 네네네.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오면서 이제 어린 시절의 관계를 좀 회복하는 것 같고 또 옥주와 동주 남매는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뭔가 이제 삼촌과 고모의 관계를 보면서 또 자기 스스로의 관계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것도 역할을 하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같이 산 그 짧은 기간이 약간의 그 사람들의 일상에서는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뭔가 임팩트 있는 짧은 어떤 여행 같은 느낌? 뭐 짧은 꿈 같은 느낌으로 좀 보여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음. 방학의 의미가 할아버지와 잠깐 있었던 그 기간이 또 짧기도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어떤 꿈 같은 휴가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뭐 할아버지의 죽음이 참 뭔가 또 그렇게 막 가족들이 울지 않잖아요. 또 그렇죠. 고모만 좀 울고. 좀 울고 그렇게 막 울지 않는데 그것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 그렇죠. 네. 또 죽음의 의미를 잘 네. 모르기도 하고 동주 같은 경우는. 맞아요. 네. 음, 저도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잘 모르고 막 장난치고 이랬었거든요. 어릴 때. 네, 할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네, 뭐 사촌들이랑 막 장난치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상가집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실제로 또 친척분들의 어떤 장례식장에 가 보면 막상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은 분위기가 또 있죠. 네. 그렇죠. 그런- 나이가 드셔서 네, 네, 뭐. 그래서 이렇게 또 이 죽음 자체에서 막 뭐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막 울고 막 뭐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오냐는 등 요런 씬이 만약에 나왔다면 많이 실망했을 것 같은데 그냥 차분히 그냥 담담하게 흘려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도 특별할 건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도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 안쪽 얘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진짜 그 뭐냐 이렇게 또 있잖슨? 있잖스? 갑자기? 영화가 이제 가족 이야기니까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해볼 수 없겠죠? 네. 그렇죠. 저는 뭐 연인 간의 사랑이든 가족 간의 사랑이든 어쨌든 사랑이라는 거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맞아요. 영화, 네, 이 영화에서 따로 떨어져 살던 구성원들이 가족으로 뭉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함께 집에서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또 이제 특히 식사를 하면서 가능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중간중간에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들이 좀 자주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그래서 좋았어요. 천천히 이들이 처음에 어색했을 때 처음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는 음식을 만들지 않고 콩국수 사와서 먹었잖아요. 어색하게. 네네. 그러다가 고모가 오면서 같이 뭐 비빔국수도 만들어 먹고 할아버지랑 생일 파티 하면서 수박도 나눠 먹고 이러면서 본인들의 이제 시간을 같이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그 관계가 조금 더 다져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 식사하던 장면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이게 옥주의 꿈이기는 하지만 할아버지는 영정사진으로 마치 테이블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연출했던 그 장면이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식구라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가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가족의 의미가 식사 장면으로 또 같이 좀 이렇게 대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영화가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어떤 당위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것 같은데, 뭐 이 영화는 사실 어떤 기승전결의 이야기 구조도 없지만 어떤 또 영화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선전적인 그런 메시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좀 가족에 대해서 관객이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영화가 정말 그대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잖아요. 어떤 가족은 이래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저 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치중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본 이 영화 속의 가족의 모습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한 공간 안에서 삶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인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피와 마구 섞이지 않은 타인과 또 피가 섞인 가족이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차이는 한 공간 안에서 계속 살을 맞대고 있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또 같이 겪는 일들이 소소하더라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 가족과 타인을 구분하는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가족의 핵심은 그 혈연이 아니라 같이 보낸 시간에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작은 일들이라도 같이 겪고. 네네. 네, 그런 것들이. 맞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혈연으로 묶이는 가족들이라도 사실 다 따로 살기 때문에 요즘의 가족은 그러니까 친척끼리 명절에나 보면 자주 보는 느낌인 것 같고, 요즘 추세는 잘 안 보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잘 모르는데 같이 이제 친척이란 이유로 선을 막 넘을 때가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보내지 않은 시간을 좀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같이 사는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의 가족들은 각자 다 다른 일상을 보내잖아요. 예전과는 다르게 그냥 집에서 뭐 저녁이나 같이 먹고 잠만 자고 또 나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의 떨어져 있는 시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해 주려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 이디언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 영화가 가족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을, 그러니까 어떤 가감 없이 보여주죠. 가족끼리 이제 뭐 유산 얘기도 하고 또 뭐 이혼 얘기도 하고 뭐 맞담배도 피고 뭐 막 동생한테 막 화풀이도 하고 뭐 동생은 또 철없이 막 누나 힘들게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가족이니까 뭐 너 우리 가족은
가족은 행복하지 않아서 나는 나는 불행한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가족이 다 비슷하다 그냥. 다툼이 있고 반목이 있고 그럴 때도 좋을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도 있고 뭐 이런 거다 이런 위안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맞아요. 가족은 그렇습니다. 화목해야 한다라는 게 되게 어쩌면 적이 맞아요. 다양한 가족 네,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왜 말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네, 너무 예뻐요. 음. 너무 설레고. 빌더는 낭만이 없어. 낭만이 없네, 낭만이 없어. 그 얼마나 낭만이. 그리고 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사가 없으신데. 근데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이 줄문을 보고서 그러게 왜 말이 없었을까 이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도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말이 없으신 어른이 계세요. 그냥 그쵸. 그게 뭐 질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네. 말이 없는 분이 있어. 네. 그냥 저희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시는 편이었던 어른이 계셨는데 아마 할아버지도 그런 분이 아니셨을까. 아니면 그냥 정말 집 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캐릭터라서 그렇게 연출을 집의 하셨을까. 일부로 표현되는 네. 집의 의인화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대사가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굉장히 집이 좀 쓸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냥 말 없이 집처럼 이 가족을 품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알고 보니까 막 식스센스처럼 귀신이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물어보세요, 감독님. 그러니까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든 생각이 또. 그 할아버지 혼자 음악 듣는 장면 있잖아요. 맞아. 그거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해봐도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 네. 그 할아버지가 혼자 그 행복을 느끼는 장면이 어떻게 그렇게 또 보여줄 수 있을까? 되게 그쵸? 네, 되게 좋았고. 네. 근데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한 씬에서 하나의 감정만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아. 영화 아까 인형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쌀밥을 먹다가 중간중간 콩이 나오는 듯한 그 느낌이 이 영화는 매 씬마다 절대 한 가지 감정으로만 채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음악을 듣는 장면에서도 그 할아버지는 분명히 행복함을 느낄 텐데 그걸 바라보는 옥주는 뭔가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짓잖아요. 약간 측은하게 바라보잖아요. 맞아. 그런 그러니까 양가적인 감정들 이게 매 장면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네. 말씀하세요. 네. 그 할아버지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그 장면이 약간 동주가 그 스피커 앞에서 막 개구지게 노래 틀면서 막 춤추었던 그 장면이랑 살짝 대비가 되면서 어떤 삶에 이제 동주는 삶을 시작하는 어떤 아이이고 할아버지는 삶의 어떤 끝자락에 있는 노인으로서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느낌이 좀 좋았어요. 그 노래가 신중현 씨의 미련이라는 곡이래요. 그래서 이 음악을 일부러 넣으셨던 이유도 그런 할아버지의 어떤 인생에 대한 의미를 좀 담은 곡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여운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가 말이 없는 이유가 약간 이분은 이제 인생 정도 살았고 나 뭐 아들 딸 낳아서 잘 길렀고 뭐 손자 손녀도 있고 할머니는 먼저 갔지만 나도 곧 죽겠지. 그래. 뭐 언젠간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마음 편하게 살고 계시는 분의 느낌을 말로 굳이 표현하지 않은 걸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타부타 나는 이미 살 만큼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가 굳이 첨언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냥 나는 천천히 나의 갈대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좋았고 이 할아버지의 이런
삶의 자세가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약간 초연하달까, 갈관한 느낌이랄까, 예. 되게 뭔가 좀 존경심이 좀 느껴지는 느낌? 네. 뭔가 그 어르신들이 막 괜히 막 본인이 이제 본인이 알던 세상과 많이 달라져 있는 지금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괜히 한마디씩 막 말 많이 하는 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사실 어떠한 도움도 안 되고 감정만 상하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차분히 그냥 계시고 지켜보고 이런 것들이 어떤 좀 성숙한 자세가 이런 걸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네요. 네네. 저 사실- 돌아가신 또 친할아버지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셔가지고 아, 네 그냥 보면은 그냥 씩 웃고 그냥 음, 별말 없으시고 이런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렇더라고. 그렇네요. 사실 아버지로서 남매한테 뭐라고 하려면은 진짜 많은 잔소리를 할 수 그럼 있는 뭐 캐릭터였는데 그렇지 그렇죠. 않은 사람이었다는 어, 게 어. 좋았네요. 오히려 많이 살고 많이 아는 어른일수록 말을 아끼는 그런 게 예, 그런 느낌? 좋네요. 그 뭐 국이 짜다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뭐 반찬이 어떻나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맛있게 드시는 거니까. 네. 그렇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옥주가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 네. 어떤 어른으로 좀 살아갈 것 같은지 좀 얘기해 볼까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또래에 비해서 크게 그런 네, 바꿨으니 네, 맞아요. 뭔가 아빠보다는 좀 더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지 어, 않을까? 그렇구나. 맞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책임감 없게 보였구나. 저는 뭐 그렇진 않은데 저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약간 봐서. 그렇게 네, 느끼긴 했는데, 네, 네. 되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옥주가 어떤 어른이 되어 갈지는. 근데 그 옥주가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옥주가 마냥 아직은 뭐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아이이긴 하지만 동생이랑도 막 싸우고 이러지만 할아버지 장례식장 갈 때 그래도 그렇죠. 동생이라고 동생 맞아. 챙기고 꿈뻑꿈뻑 조는 동주를 자기 어깨에 기대게 하고 손을 또 꼭 잡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옥주가 조금 철이 빨리 들겠다. 좀 주변의 어른들을 보면서 사려 깊은 사람으로 좀 자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정도는 들더라고요. 저그 장례식에서 많이 성장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이 장례식이 사실 이 가족과의 관계들이 다 드러나는 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한 그 엄마도. 고모부도 오고 그쵸. 이혼한 엄마도 오고 맞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막 많은 어떤 어른들을 지켜보게 되고 또 동생은 또 챙겨야 되고 할아버지는 또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감정을 근데 이 친구가 나름 차분하게 잘 버텨내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뭐 이걸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인 척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뭔가 뭐 짜증내거나 뭐 아빠한테 짜증을 내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고모한테 막 괜히 성질 내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의 모습은 좀 이 친구가 차분하게 뭔가 좀 이 상황을 인지하고 깨닫고 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서 뭔가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친구가 또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많은 거를 막 풍족하게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닌 것 같고 뭘 특별히 잘하는 애로도 뭐 묘사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어른으로서 뭔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응원하게 되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응원하게 느낌이었어. 되는 옥주가 너무 네. 잘하면서 자기 네. 환경 속에서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왜 그렇게 웃으시는 거죠? 이 영화는 뭔가 영화 네, 같지 네. 않고 그냥 진짜 네. 너무 사실적이어가지고 아, 캐릭터들을 그렇게 또 약간 네. 애정을 갖고 바라보게 되네요. 그렇군요. 저는 이디오님의 저 웃음이 뭔가 많은 할 말이 있지만 하지 않겠다로 들려서 뭔가
근데 뭐 모든 말을 다 하고 살진 않으니까요. 모두들. 맞아요? 네. 뭐예요? 네? 네, 아니야? 할 말 없어요. 아, 할 말 없어요? 알았어요. 그럼 그만해야죠 이제. 많이 했잖아 지금. 아, 많이 했지. 예. 그만합시다 이제. 많이 했잖아 지금. 많이 했지. 예. 많이 했지.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네. 어떻게 뭐 소감이라도 짧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좋아요. 네. 네. 먼저 하세요 그럼 인형님. 네, 이 영화, 사실 이 영화 선정하게 됐을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은 너무 잔잔한 영화여가지고 살짝 걱정도 됐는데 음.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되게 많아져서 네. 네,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또 여름 밤에 봤거든요. 어허. 작년 여름 밤에 제가 이제 정동진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되게 그 책방과 영화관을 네. 같이 하는 곳에서 되게 오. 독특한 분위기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정동진에? 몰랐네. 네, 이스트 시내라는 아. 정동진의 책방 겸 작은 영화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화를 보면서 되게 좀 저 나름대로의 특별한 여름밤 추억을 쌓았는데 또 이 영화를 올해 여름밤에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기분이 또 묘하네요. 맞습니다. 아까 여름밤에 약간 프로젝터로 켜놓고 어둑어둑하니 앞에 맥주 갖다 놓고 보기에는 딱 좋은 영화 같아요. 작년에 딱 그렇게 네. 봤습니다. 네네. 네. 이 영화를 볼 때 왠지 에어컨은 끄고 선풍기로 선풍기. 버티면서 네, 봐야 무조건 그 맛이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선풍기 감성이죠. 네, 그쵸. 에어컨은 없는 감성이죠. 그쵸, 그쵸. 네, 선풍기를 틀어도 더운 느낌으로 봐야 좀 딱 그 그쵸. 맛인 영화 같습니다. 음. 네. 근데 저기 뭐지? 네. 양홍주 배우에 대해서 저도 좀 알아봤었는데 이분이 그 춘천에서 그 극단 생활을 하는 분이었더라고요. 원래는 직장 생활을 원래 하다가 때 그만두고 이제 배우인 아내분과 함께 이제 춘천을 중심으로 극단 생활을 하면서 독립 영화에 출연하시고 이런 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그 뭐랄까 이 생김새나 그 느낌에서 정동진 독립영화제 주로 그 열심히 일하시는 박광수 그분 아시잖아요. 이디오님 좀 친하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목소리가 너무 지금 뭐 하는데 마이크랑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어쨌든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겹치는 아. 게 있었던 것 같아. 이미지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네. 네. 뭐 말인지 알겠죠. 네. 네네. 이거를 편집할지 안 할지 내가 고민해볼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 생각이 좀 났어요. 네. 뭔가 삶의 궤적이랄지 이 영화 속의 캐릭터와 이 박광수 그분을 그 직함이 뭐죠? 그분 정확하게? 프로그래머래요. 네네네 맞아요. 프로그래머. 집행위원장님. 네네. 뭐 MC도 보시고 하시는데. 네. 맞아요. 지금 찾아보니까 약간 더 인상이 좋으신데요? 사진이 그런가요? 나와요? 치면? 네, 검색하니까 네. 나오는데요. 그래요. 네. 지금 되게 인상이 영화제 좋으시네요. 일을 안 하신대요. 이제는 아. 영화제 일을 안. 네. 다른 분이 집행위원장. 그렇구나. 어쨌든. 근데 또 그 박광수 선생님과의 또 여름밤의 추억이 저는 좀 있기 때문에 네. 생각이 좀 났습니다. 마지막에. 정동진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네. 정말 분위기 좋은 곳에서 보셨네요, 인형. 정말 좋았고, 네. 그 이스트 시내 정동진 가시면 한번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네. 영화를 다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네. 거기서 하루 자가지고. 오. 근데 거기가 여자분들만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영화도 아마 가끔 상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면은 영화관처럼 진짜 그 좌석이 마련돼 있어요. 조그맣게. 그래서 볼 수 있고 그 영화 좌석 뒷면에 그 감독님들 사인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독특한 분위기의 서점 겸 영화관입니다. 꼭 가보세요. 자, 이 영화는 진짜 그 시골이나 약간 고즈넉한데 모여서 보면 진짜 그 맛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죠. 이디오님은 어떠셨는지? 네? 저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 네.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이런 영화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사실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절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라면 절대 못.
그러니까 힘을 빼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이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 네. 사실 이분 윤단비 감독님이 다음 작품이 어떻게 돼? 또 이런 영화를 만드실 수 있을까? 잘 모르. 뭐 이게 뭐 의미가 좀 뭐야 의미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그만큼 너무 대단한 영화다. 그만큼 그런 거죠. 네. 그쵸. 네. 아니 뭔가 이게 계획하고 만들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기획해서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나 이런 네. 영화는 갖고 네. 그러면서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네, 모든 것이 뭐 잘 맞아 떨어진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네. 그래, 오늘 뭐 전반적으로 차분하니 약간 나른하니 그러니까요.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영화처럼. 나름 좋아요. 네 좋네요. 네. 우리 네. 녹음은 항상 영화의 그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좋다, 좋다. 저희가 메소드- 그렇게 메소드 감각적인 녹음이라고 인물이었는지는 몰랐는데. 우리 메소드 맞습니다. 녹음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아 예전에 맞아 그런 적이 있었죠. 그쵸?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 네네. 약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화가 혼란스러우니까 우리도 혼란스럽게 녹음하겠다 이런 그쵸, 거였어요. 예. 네. 영화가 잔잔하니까 우리 네. 녹음도 잔잔하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거의 뭐 이제 이 녹음 끝내자마자 바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른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뭐 오늘은- 인사하시죠 이제. 좋습니다. 네, 눈이 감기는 것 같아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네, 안녕히 모두 주무세요. 네, 숙면하세요. 여름밤에. 한 달 뒤에 보나요? 한 달 뒤에 또 해야죠.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